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가지인데요. C 언어와 그다음 자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언어들은 사실 문법도 상당한 양이라서 단시간에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뭐 깊이 있는 문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묻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문법들 위주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C 언어부터 이번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C 언어의 문법 부분 물론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해두시면 자바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우선 예전에는 저급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저급 언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기계어가 되겠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0 아니면 1, 이진수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맞춰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복잡한 지시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저급 언어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0, 1의 형태를 간단한 심볼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고급 언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C와 자바가 되겠고요. 또 요즘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 기타 아주 많은 언어들이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C 언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나온 언어가 되겠고요. 자, 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벨 연구소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자, 유닉스 다 아시죠? 유닉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체제가 원래는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었는데, 자, 이것을 약 90% 이상 C 언어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좀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고안한 언어가 바로 C 언어가 되겠고요. 자, 이 C 언어는 1972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전에 B라는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모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이 B 다음에 나온 언어다라고 해서 C 언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 C 언어는 1970년대에 나온 이래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티오베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티오베라는 사이트에서 매해
이 그 프로그래머들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순위를 매겨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C 언어가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보는 지금 현재의 순위는 1위가 C 언어, 2위가 자바, 3위가 파이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3대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C 언어는 컴파일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것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꾸는 그런 그 번역기가 되겠죠. 그것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용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 언어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영체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부터 아주 간단한 사무용 프로그램까지 C 언어로 거의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C 언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언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우선 C 언어는 논리적이면서 굉장히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지금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바라는 언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과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는 아닙니다. 객체지향이 아니고 이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객체지향 언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C++인데 C++ 학생들은 이렇게 부르는 언어가 있는데요. 자, 요게 객체지향이고 C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는 아닙니다. 자, 상대적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 또는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 언어에서는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함수라는 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자가 쉽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간결한 문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타 이전에 나왔던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간결한 문법을 가진다는 것이지 사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C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식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식성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심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전에 그런 다른 언어들은 이 프로그램을 변경해야만 다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C 언어는 아무 플랫폼에나 사용을 해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식성이 높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C 언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앞서 분명히 C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급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기계어 같은 특성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약간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 언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아주 복잡한 컴파일러, 운영체제, 자,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C 언어에 대한 문법들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C 언어를 짧은 시간, 단기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 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시기는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좀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 구글에서 온라인 C 컴파일러,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이 C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고 그냥 런 단추만 누르시면 내가 별도의 복잡한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실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눈으로만 하시면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면 사용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가서 그대로 입력하시고 런 단추를 눌러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보고 또 일부를 수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간단한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요게 그냥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것을 좀 암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틀을 그냥 완전히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샵 include stdio.h, 자, 요 문장으로 모든 C 프로그램은 시작이 됩니다. 요게 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나중에 예제에서 이것을 빼더라도 사실은 이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샵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첫 줄은 사실 C의 명령어가 아니라 자, 우리가 보통 전 처리기 또는 뭐 선행 처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 처리기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컴파일하기 전에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뭘 알려주냐면 include라는 말은 포함한다는 얘기죠. stdio라는 것은 스탠다드 IO를 의미합니다. IO가 입출력이 되니까 스탠다드 IO라는 것은 표준 입출력이 되겠죠. 자, 표준 입출력을 위한 함수들이 모아져 있는 헤더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 자, H가 붙어 있죠. 이게 헤더라는 건데 표준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이 모아져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입출력을 표준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printf라는 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들어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표준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표준 출력이라는 것은 화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샵 이렇게 시작하면 이 부분은 선행 처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 함수가 자, 메인하고 괄호 나오면 이게 메인 함수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메인 함수가 반드시 한 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 메인은 반드시 하나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메인부터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nt하고 main 이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main 함수를 처리하고 정수형의 결과를 리턴하겠다. 함수를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그 정수형으로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은 지금 main 함수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함수에서 처리하는 bod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에서 지금 뭘 처리하고 있냐면 printf, 화면에 출력하겠다. 자, 뭘 출력하냐면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게 문자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hello world라는 말을 출력하고 n. 자, 요 백슬래시는 키보드 엔터 위에 있는 이 원 표시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n이라는 것은 뉴라인을 의미합니다. 줄 바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것을 출력하고 줄을 바꿔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C 프로그램의 모든 명령들은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이걸 안 넣어주시면 전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리턴 제로. 자, 메인 함수가 끝났으니까 뭔가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메인 함수라는 것은 이 안에서 처리가 다 됐고 돌려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출을 다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것이 돌아올 때 어떤 리턴을 하는 것인데 메인에서의 뭐 사실 리턴 값은 없기 때문에 리턴 제로 이렇게 넣게 되면 0으로 끝나면 시스템은 아 메인 함수를 잘 처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함수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제 메인만 나오지 않고 메인 함수와 다른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고요. 자, 그 중에서 반드시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린 메인부터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함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자,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고요. 자, 이 중괄호는 이렇게 메인 옆에 넣기도 합니다. 자, 상관없고요. 자, 선행 처리기를 제외하고 자, 위쪽에 있는 첫 줄이 선행 처리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함수 안에서 실행하는 바디 안에는 줄 끝마다 세미콜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슬래시로 설명을 넣어봤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주석이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명령문 뒤에 이렇게 주석을 넣게 되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주석을 많이 여러 줄을 넣으셔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 별 하고 여러 줄의 주석을 넣고 별표 슬래시. 자, 주석 시작, 주석 끝.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거나 슬래시 슬래시를 붙이면 주석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C 컴파일러를 실행시키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뭐 세미콜론을 빼면 어떻게 오류가 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escape sequence라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키보드에 나타나지 않는 문자나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 제어 문자라고 했는데 뭔가 명령을 내리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화면에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n 요게 있었죠. 자, 요거는 그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줄을 바꿔주는 헬로 월드를 출력한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다음 줄로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escape sequ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백슬래시로 시작되는데 백슬래시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원 표시가 있고요. 엔터키 위쪽에 있으니까 요걸 직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나타나든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슬래시 n이 다음 줄로 이동한다. 이게 뉴라인. 요거는 꼭 거의 나오게 되니까 아, 이건 줄을 바꾸라는 거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백슬래시 r이라는 것은 캐리지 리턴에서 줄의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커서를 옮겨주는 것이고요. b라는 것은 왼쪽으로 커서를 이동하는 거니까 백스페이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래시 그러면 슬래시 문자를 슬래시를 2개 하면 뒤쪽에 있는 1개의 슬래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래시 t 하면 탭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칸을 띄는 것을 탭이라고 얘기를 하죠. 탭 간격 이동하는 것이고 A 하면 경고음을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백슬래시 제로 하면 널 문자, 근데 비어있는 것을 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백슬래시 다음에 따옴표 하면 큰 따옴표를 출력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문법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백슬래시 n, 뉴라인으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 백슬래시 제로는 널 문자를 의미한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변수와 상수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프로그램 수행 중에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한 기억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변수를 잡아주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뭔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주기억 장치에는 번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이렇게 주소가 간단하진 않겠지만 이런 번지가 붙어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번지를 지정하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이 메모리의 일부를 쓸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뭐 A라는 변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메모리의 일부를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값을 넣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기억 장소를 명명하는 방법은 명칭 부여 방법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C 언어의 문법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해당 블록의 선두에서 반드시 선언. 자, 내가 이 변수에 정수를 넣겠다, 실수를 넣겠다, 문자를 넣겠다라는 선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상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변경되지 않은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변수의 개념을 좀 아시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넣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include 첫 줄에 나온다고 했고, 자, int main 괄호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메인 함수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메인의 body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선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부터 int라는 말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자, 정수를 넣을 수 있는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또 정수를 넣을 수 있는 a, 정수를 넣을 수 있는 b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초기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는 10이라는 것은 자, 요게 대입 연산자인데요. 10이라는 값을 A에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25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sum은 A 플러스 B다. 이 얘기는 A와 B를 더한 값을 sum에다 넣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A와 B를 더한 값을 sum에다 넣으면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printf 표준 출력합니다. 화면에 출력합니다. 자, %d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정수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냐면 sum을 요런 형태, 10진수의 형태로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sum 안에 지금 35가 들어 있으니까 35라는 값을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서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3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그 다음 초기화하고 계산을 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지금 여기에서 A, B, sum 이런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변수명을 붙이는 규칙입니다. 자, 규칙은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문자, 숫자, 밑줄만을 이용해서 만을 사용해야 된다. 다른 특수문자는 넣을 수가 없다. 뭐 별표라든지 하이픈이라든지 이런 건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하실 것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첫 글자는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안에 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좀 까다로운 것이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변수를 A라고 하는 것과 A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변수의 이름을 붙일 때 C 언어에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약어는 C 언어에서 만든 명령문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앞서 int는 정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거나 더블은 실수, 플롯도 실수인데요. 요런 거, 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그 문장이나 if, else, struct 다 이게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명령문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 이외에 많은 예약어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잘못된 변수명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도 잘못되었습니다.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플롯이라는 것은 실수형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은 옳게 된 것인데요. num2020 영문자와 숫자의 결합 괜찮습니다. 자, 밑줄로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안에 밑줄이 포함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변수명을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은 없지만 이런 규칙으로 변수명이 만들어진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되겠는데요.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 안에 어떤 값을 담을 것인지 종류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먼저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변수라는 것을 어떤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릇 안에 담을 것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은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물 같은 것을 담을 건데 납작한 접시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담을 내용에 따라서 그릇인 데이터 타입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번역할 때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값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담으려면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담으려면 1바이트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C 언어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기본이 되겠고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것,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것,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는 short, int, long이 있습니다. 실수형은 플롯, 더블, 롱 더블 이런 것이 있고요. 문자는 캐릭터 타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요건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생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형으로부터 파생된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 우리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만 공부하실 수는 없겠죠. 기본 데이터형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해야 파생 데이터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직접 정의해서 만드는데요. 구조체, 공용체, 열거체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C 언어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 그러니까 몇 바이트를 제공할 것인가, 메모리의 몇 바이트를 잡을 것인가, 이것은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16비트인가, 32비트인가, 64비트인가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크기는 32비트나 32비트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제공될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size of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size of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서 int형은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제공되는가 size of int 이런 식으로 넣으시거나 또는 문자 타입은 몇 바이트인가 size of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수형은 가장 기본적인 게 int형이 되겠는데요. 자, int형이 32비트,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 그러니까 보통은 4바이트를 자리 잡게 되고요. short는 2바이트, long 타입은 int와 똑같이 4바이트입니다. 롱롱은 지금 8바이트입니다.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범위의 숫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것을 잡으면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자를 담을 때는 캐릭터 타입인데 1바이트의 크기입니다. 보통. 그 다음 실수는 플롯, 더블, 롱 더블이 있고요. 각각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이런 크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크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수형엔 어떤 것이 있고 문자형, 실수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한 거 앞에 보셨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하지 않고 모르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 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선언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타입, 예를 들면 뭐 int, 캐릭터 이런 걸 쓰고 거기에서 사용할 변수명을 씁니다. 세미콜론 항상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정수형의 변수를 5개 쓴다면 뭐 int a, int b 이렇게 하려면 비효율적이니까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형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때 콤마를 사용하는데요. 자, int num1, num2 이렇게 되면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는 동일하게 int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초기화라는 것은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처음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억 공간에 이 메모리에 원래 이 안에는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값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못하면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변수를 깨끗하게 어떤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초기화할 때는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과 같은 타입으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int num1이라고 했다면 num1 안에는 실수를 넣지 말아야 되고 정수값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타입 변수명은 하고 초기값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int sum은 0. 자, 이렇게 되면 자, int sum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변수 선언이고 자, 요게 초기화가 되겠죠.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거죠. 자,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sum이라는 변수에 정수를 넣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자, 이 안에 초기 값으로 0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롯 thisrate는 0.01 이렇게 하면 thisrate라는 실수형 변수의 0.01을 넣자. 자, 그 다음 캐릭터 그레이드는 자, 지금 따옴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요게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다. H라는 문자를 그레이드 안에 넣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f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준 출력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에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printf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printf의 형식은 이런데요. 자, 따옴표 안에 출력 형식을 지정합니다. 아까 따옴표하고 %d 이런 거 지정했는데 그게 출력되는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출력 대상을 넣게 됩니다. 콤마 뒤에. 그럼 이 대상을 이 형식에 맞춰서 출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printf 함수는 출력 대상을 출력 형식에 맞춰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서식 문제의 개수와 출력할 값의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 형식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력 대상에 3개의 값을 지정하려면 형식도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 %d 보셨는데요. 그것 외에도 많은 출력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d라는 것은 10진수를 우리가 데시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시말의 약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진수의 형태로 출력해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x라는 것은 x는 헥사. 자, 헥사에 x가 들어가죠. 요게 16진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o라는 것은 옥탈. 옥탈은 8진수가 됩니다. 8진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f는 플롯을 의미하겠죠. 플롯이라는 것은 부동소수점을 의미합니다. 부동소수점이 우리 부동소수점도 앞에 전산기 구조에서 다 공부를 했었죠. 자, 이게 바로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c가 캐릭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자. 그 다음에 %s는 스트링에서 문자열입니다. 자, 문자와 문자열은 다르죠. 문자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데요. 스트링이라는 것은 여러 글자를 의미합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d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 10진수 출력할 때. 그 다음 %f가 실수를 출력한다. 자, 그리고 %c는 문자, %s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한다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되는 예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printf하고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지금 따옴표로 지정했죠. 자, 그럼 그대로 안녕하세요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n을 넣으면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커서를 다음 줄로 옮겨주고요. 그렇지 않고 안녕하세요만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rintf하고 정수 %d와 정수 %d를 더한 결과는 %d이다. 자, 이렇게 형식 문자를 3개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각각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sum이 값이 대입이 돼서 출력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내가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었다. 그러면 정수 10과 정수 20을 더한 결과는 더한 결과 계산했겠죠? 30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줄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d 사이에 5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10진수를 출력하는데 5칸을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 350을 출력해라.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서 350. 그러니까 빈칸 350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숫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서식을 잘 맞추어서 원하는 칸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맞춰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은데 05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빈칸을 0으로 채우고 350, 00, 35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똑같이 또 입력하셔서 좀 바꿔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플롯 x, 자, x라는
변수에 플롯 실수를 넣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x는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죠. 자, x라는 변수를 메모리에 어딘가에 만들고 여기에 12.34567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처리는 안 하고 다양하게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printf로 %f 이렇게 하면 실수의 형태로 출력해라. 그러면 자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수 이하 6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 이하 6자리. 그러면 소수 이하 6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는 0을 채우겠죠. 3, 4, 5, 6, 7, 0. 자, 기본이 6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6자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뭐 소수 이하 2자리만 하겠다 그러면 .2를 붙여주게 됩니다. .2는 소수 이하 2자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반올림을 해서 12.35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8.2 이렇게 넣게 되면 전체 8자리를 잡고 전체 8자리를 소수점까지 전체 8자리를 잡고 그 중에 소수 이하 2자리를 하겠다. 그럼 앞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죠? 자리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printf 안에서 이 서식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뭐 자릿수라든지 뭐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입력해 보시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ca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프로그램에는 scanf는 없었는데요. scanf는 뭔가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입력 함수가 되겠죠.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뭔가 값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자, 입력 형식과 입력 대상 지정하니까 printf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scanf는 키보드로 입력한 자료를 입력받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변수 앞에 주소를 의미하는 ampersand. 자, 요게 바로 주소 연산자가 되겠는데요. 이걸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printf는 %d 한 다음에 a 이렇게 쓰면 a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라 이런 의미지만 자, 요거는 어떤 주소 안에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하면 안 되고 a의 주소다. 자, 뭐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 입력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 형식은 보시면 거의 유사한데요. %d는 10진수로 입력하겠다. %x는 16진수로 입력하겠다. %o는 8진수로 입력하겠다. %f는 플롯 타입. 그 다음에 %lf 하면 더블 타입입니다. 아까 플롯이 있고 더블이 있었죠. 그 다음 %c 하면 문자, 그 %s 하면 문자열로 입력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메인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인데요.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은 name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입니다. 자,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10개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은 한 글자가 아니죠. 여러 글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개의 공간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10개의 공간을 잡는 것이죠. 자, 그 다음 int age, 나이가 되겠죠. 자, 나이는 정수로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캐릭터 젠더는 성별인데요. 성별은 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M 또는 F로. 자, 그래서 캐릭터 타입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요건 한 글자로만 잡을 거니까 배열로 잡지 않았습니다. 자, scanf 보시면 %s, 자, 요건 문자열을 받겠다. %d 10진수를 받겠다. %c 문자를 받겠다. 한 글자 문자를 받겠다라는 것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나중에 배열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요건 앰퍼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name이라고만 써줬는데요. 문자열, 즉 문자 배열의 경우에는 앰퍼샌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값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는 앰퍼센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age에는 들어갔고 젠더에도 들어갔죠. 자, 그럼 요걸 실행하게 되면 런하면 화면에 그냥 깜빡깜빡 커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넣고 한 칸 띄고 나이를 넣고 한 칸 띄고 성별을 넣은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넣은 이름이 name 안에 들어가고 나이는 age 안에 그 다음에 M은 젠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printf 이름 콜론 %s 그랬습니다. 자, name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럼 이름 콜론 홍길동이 나오고요. 백슬래시 n을 넣게 되니까 줄을 바꾸겠죠. 이걸 안 넣으면 모두 한 줄에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 나이. 자, 나이는 아까 10진수로 넣은 것이죠. %d. 자, 나이는 20이다. 자, 그 다음에 %c 성별이 되겠죠. 한 글자 성별은 M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프로그램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서는 사실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출제되었던 것들 좀 모아 보았습니다. 자, 우선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컴파일을 해야 실행할 수 있겠죠. 컴파일이라는 것은 오브젝트 프로그램, 즉 기계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할 수 없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적합하다, 이거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언어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식성 높다고 설명드렸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다양한 연산자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정수용 자료 선언 시 사용하는 것 암기하셔야 되겠죠.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캐릭터는 문자, 플롯은 실수, 더블도 실수, 인트가 바로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 escape sequenc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래시 n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뉴라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뉴라인. 널은 백슬래시 제로다 라고 설명드렸죠. 1번이 잘못됐네요. R은 캐리지 리턴은 줄 처음으로 돌아가자. 폼피드는 다음 줄인데 뉴라인하고 좀 다른 건 뉴라인은 다음 줄로 넘어가서 맨 앞까지 가는 것이죠.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뉴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슬래시 P는 맞죠? 그러면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 언어의 변수는 영문자, 숫자, 그 다음 밑줄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이픈 들어갈 수 없겠죠? 잘못된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언어의 printf 함수에서 실수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는 뭐였었나요? %F가 되겠죠. 자,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C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값, 단 아래 scanf 함수의 입력으로 90을 넣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메인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메인 함수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처리하는가, 즉 printf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답을 뭘 구할 건지. 자, 지금 세 개를 10진수의 형태로 출력하는데요. i와 j와 별표 k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한참 뒤쪽에 나올 포인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i와 j와 k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K라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i라는 변수에는 10을 넣자.
자, 요건 아시겠죠? j라는 변수에는 20을 넣자. 자, 그 다음 요게 이렇게 별표가 붙은 것을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터 변수인데, 자, C 언어에서 이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뭐, 아직은 안 배운 거니까 가볍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요게 앰퍼샌드는 앞서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i의 주소 값을 k라는 변수 안에 넣자. k라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i의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주소까지 계산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k라는 것은 i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는 i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스캔F에서 %d 10진수로 k를 입력받았습니다. 자, K로 90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K 안에는 90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K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90으로 바꾸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K가 I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K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90으로 바꾸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값이 바뀌었고요. 자, 출력할 때 i를 출력하니까 90이 출력됩니다. 자, 90이 출력되고 10은 아니겠죠? 90이 출력되고 그 다음 j의 값은 바꾼 적이 없었죠? 그대로 20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 k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뭘까요? 90이 되겠죠. i가 되니까 90이 돼서 4번과 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뭐 포인터의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익숙해질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포인터 설명을 듣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C 언어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시간의 내용들도 좀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